네,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저녁입니다. 어제도 영상을 올렸는데, 시간이 좀 나네요. 예, 다행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하늘바이오파마 주주분들께서 영상을 또 시청을 해주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시간이 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제가 오늘 과거에 이제 뭐 펀더멘탈 얘기나 아니면 기업 가치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해왔고, 꾸준히 뭐 하루하루 뭔가를 소개시켜 드릴 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물론 기업을 설명하자면 너무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그런 뭐 복잡한 병의 원리나 그런 것들은 사실 구독자분들이 들어서 뭐 도움이 되실 수는 있지만, 머리만 아프실 것 같고, 투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경영진들이나 이뮤노반트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들이 알아서 FcRn 저해제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깊숙한 논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상 진행에 대한 내용이나 새로운 질환에 대한 내용은, 이런 질환이구나 정도만 알고, 어떤 식으로 투약을 하는구나 정도만 알면 되지, 이 병이 어떤 원리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까지는 사실 제가 그 전에 그레이브스나 류마티스나 뭐 TED나 이런 것들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쇼그렌이나 루푸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설명하기에는 또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주분들이 뭐 들으시기에는 딱히 그렇게 귀에 쏙 와닿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구독자분들에게 컨텐츠가 조금 투자를 하면서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오늘 유튜브로 오랜만에 하늘바이오파마를 검색을 해봤는데 제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들이 뭐가 나오나 한번 봐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되게 내용이 얕던지 아니면 증권가 방송에서 상담하는 코너들이 있거든요. 투자자분들이 전화 걸어서 뭐 상담하는 코너들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주주분들도 아실 테고 뭐 구독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와, 이 내용을 이것도 상담이라고 받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제가 뭐 성함을 안 부르니까 존칭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하늘바이오파마 통화 거시는 주주분이 하늘바이오파마 목 32,500원에 비중 30% 들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이게 일단 질문입니다. 근데 일단 목소리가 조금 이제 인생 선배님 같으세요. 한 60대 정도 되시는 여성분이셨는데 어떡할까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전문가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사람들은 이제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뭐가 정답이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상담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멘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문가 분이시잖아요. 근데 상담을 받고 계시는 분한테 하늘바이오파마 주주이시니까 저보다 한올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놀바이오파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상담 전화가 올지 모르고 그냥 종목에 대해서 뭐 비중 얼마, 보유 수량 얼마, 비중 얼마, 평단가 얼마 이 정도만 들으시고 딱딱딱 사세요 파세요 이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하놀바이오파마는 잘 모르겠죠. 근데 이 하놀바이오파마 주주이시니까 저보다 한올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게 더 이상 상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의 기본 원리입니다. 뭐 돈을 버는 기본 원리고 그건 뭐 모든 장사나 마찬가지죠. 주식뿐만이 아니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모든 사업의 원리고 주식의 원리인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 회사가 싼지 안 싼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살 때. 물론 내가 싸다고 생각을 하고 샀지만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비싸다고 팔았지만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싼지 비싼지 아니면 적정가인지 이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32,500원
가격만 보고 이게 비싸냐 싸냐를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이 상담하시는 분의 그 시가총액에 대한 개념 자체가 물론 있으시겠지만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그 시가총액이 그 한올바이오파마 기업 가치의 저평가 구간인 건지 아니면 적정 구간인 건지에 대한 판단도 하지도 않으시고 차트만 켜놓고 32,500원, 뭐 24,000원 이 가격만 보시고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시는 게 저는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고 이제 상담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32,500원 너무 비싸게 해줬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예로 드는 말씀이 뭐 아파트 가격 막 예로 드시면서 이런저런 막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 많겠죠. 예, 뭐 상승장에서는 뭘 해도 돈을 법니다. 제 펀드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번 상승장에 제가 미국장은 사실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고 표현을 해도 돼요. 왜냐면 미국장은 기업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다, 애플이다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회사 믿고 경영진 믿고 사는 거지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 구조는 어떤지 재무 구조는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믿고 사는 거예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믿고 사는 것처럼 기업을 믿고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믿고 사면 되는데 이제 제 스타일은 어떤 투자 스타일이냐면 뭐 그렇게 믿고 사서 이렇게 꾸준히 큰 기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또 하나의 정답일 수 있고요. 근데 제 투자 스타일은 제 투자 철학은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뭐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의 제품의 뭐 메리트라든지 아니면 그 산업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과 함께 재무구조 아니면 이사회 구성 뭐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사야 제가 맘 편히 이제 오케이 너는 이제 10년 동안 사보자 하고 이제 사기 시작하는데 물론 제가 월급쟁이가 산다고 한들 얼마나 사서 모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런 것 저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사야 되는 스타일이 제 투자 철학인 건데 제가 미국 주식을 못하는 이유는 그거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제가 엔비디아의 사업 보고서를 다 해석할 역량도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AI가 다 돌리면 번역도 해주고 하겠지만 그런 역할도 안 되고 재무구조도 뭐 다 보면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미국 주식까지 다 알고 그 이사회에서 사람들이 뭘 일하는지 다 알고 이해하기가 그리고 거기 미국 주식의 재무에 대한 법률이나 문화 자체를 제가 잘 알진 못하고 그 사업 구조나 그 사업에 대한 제한 사항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기도 힘들 뿐더러 정보가 너무 늦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 투자를 제가 따로 하지를 못하는 이유는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펀드는 해외 자금이 들어가 있는 해외 글로벌 분산 투자가 돼 있는 펀드들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개인 종목도 하지만 펀드도 같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는 이제 연금저축펀드나 IRA나 이렇게 좀 세금 혜택이 IRP죠. IRP나 이런 세금 혜택이 있는 것들을 위주로 이제 펀드에 구성을 해놓고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편이고 개인 회사들은 제가 잘 공부가 되고 향후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을 투자하는 편인데 사실 펀드는 제가 왜 펀드를 같이 하냐면 펀드는 참 그 분산 투자 효과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덜하죠. 그리고 노후 대비 제격 왜냐면 제가 알지 못한 그 시대의 변화나 아니면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그 기업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펀드 회사에서 알아서 펀드 매니저님께서 공부해 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주시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그런 액티브 펀드로서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변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위해서라도 노후 대비의 제격일 것 같고 세제 혜택이 많아서 일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펀드는 국내 미국 미국 할 것 없이 해외로 다 분산돼 있어요. 유럽도 있고요. 다 분산이 돼 있어서 사실 변동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또 대세 상승기가 되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펀드들이 국내 펀드들이 좀 많은데 이번에 코스피 그러니까 제가 외국
펀드들도 가입을 잘 못했던 이유, 옛날에는 가입을 안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분산 투자 때문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가입을 안 하려고 국내 투자만 고집하려고 했던 이유는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너무 쌌고요. 그게 제일 큰 이유였고, 코스피 코스닥이 너무 쌌고,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몰려갔을 때 저는 코스피 코스닥을 좀 더 샀거든요. 꾸준히 보고자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포모를 느낄 때가 나스닥이 거의 최고치를 찍었을 때, 제가 정말 포모를 느꼈어요. 아, 이거 미국 했어야 됐네. 아, 이건 내가 그때도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더 고점이네 하면서,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더 오른다 너무 많이 올랐다 해도 더 오르는 게 미국장인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라고 느꼈을 때 포모가 왔는데, 그 포모가 왔을 때가 나스닥 거의 고점이더라고요. 역시나.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나스닥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해외 그럼 뭐 엔비디아나 그런 쪽에는 이제 뭐 분산 투자하면서 꾸준히 고정 금액이 들어가긴 했지만 더 이상 추가로 넣진 않았고요. 그때는 이제 국내 펀드를 좀 많이 넣었고, 이번에 코스피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제 펀드 수익률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국내 주식 투자 위주로 했었고, 지금은 이제 해외 자금들이 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 뭐 더 이동할 수도 있죠. 그거는 모르겠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떨어졌을 때가 기회다. 이게 뭐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 발전 가능성이 높고 좋은 회사들이나 저평가된 회사들을 잘 골라서 이게 포트폴리오를 펀드 매니저들이 구성을 해놓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사면 좀 오히려 리스크가 좀 줄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 개인 종목들은 떨어졌을 때 산다 그래서 리스크가,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눈들이 있으시면 떨어졌을 때 사면 가장 좋겠지만, 좀 소형주들은 떨어졌을 때는 더 리스크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안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서두가 길었는데, 일단은 이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이랑 해외 주식 투자 비율이랑 좀 섞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상담하다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게 다른 분들은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전화를 했죠. 주식만 보고. 근데 차트만 띡띡띡 보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와, 이거를 믿고 투자를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분 상담 내용의 결론이 뭐였냐면, 상담 내용의 결론이 너무 비쌀 때 샀어요. 32,500원이 비싸대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저 정도면 1조 5천억 정도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조 5천억 좀 넘던지 뭐 언저리 될 텐데, 너무 비쌀 때 샀대요. 32,500원. 뭐 차트 딱딱 보고. 그리고 답이 없다. 더 사라고 말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영상을 봤습니다. 언제 찍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생각해보시면, 예를 들면 이분이 만약에 뭐 24,000원 지금 팔았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뭐 한 30% 났나요? 한 30% 나고 팔았다 이거예요. 30% 났겠죠. 그 나중에 내년 돼서 모멘텀 막 살아나고 해서 4만 원, 5만 원 되면 그 사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죠? 비중이 30%라는데 이게 300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3억인지 누가 압니까? 그죠? 물론 큰돈 들고 있으신 분들은 주식의 성능이나 아니면 뭐 다 아실 테니까 상담하러 전화도 안 하실 거예요. 뭐 그렇게 큰 돈 아닌데 뭐 조마조마 처음 해보시는 주식이 걱정되니까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정말 이 영상을 보고, 와, 이 사람들이 저렇게 해석받고 내가 저 사람 전문가라고 하는데 나보다 훨씬 잘할 텐데 저렇게 말하면 안 흔들리겠습니까? 초보자분들은. 투자 철학이 없으신 분들은 100% 흔들립니다. 그러면 손절치고 팔고 다른 거 들어가겠죠. 그죠? 운 좋으면 먹고 아니면은 이제 또 손해가 나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참 유튜브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참 안 좋은 면도 많습니다. 뭐 누구는 사라 그러고 누구는 팔라 그러고 누구는 싸다 그러고 누구는 비싸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 많죠. 이게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 자기 자신의 문제거든요. 투자 철학이 이렇게 딱 똑바로 안 서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마 초보자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자는 철학만 있으면 잃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버느냐가 문제지 못 벌지는 않습니다. 투자 철학이 있으면. 근데 그 철학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투자가 시작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면서 돈을 잃게 되고 이럴 텐데, 참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드는 생각이, 참 조언 같은 것도 신중히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철학이 안 선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저렇게 흔들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구독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 뭐 기술적인 면이나 아니면 그 FcRn 저해제에 대한 뭐 원리 이런 뭐 그 논문 같은 학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저도 뭐 다 몰라요. 근데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하고 꾸준히 살 수 있는 건 제 개인 투자 철학으로 인해서거든요. 물론 경험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하지만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투자 철학이 쌓여가는 거니까요. 네, 경험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인해서 쌓인 투자 철학이 가장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건데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뭐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면 참 뿌듯하긴 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봤습니다. 뭐 한올바이오파마만 투자하진 않으실 거예요. 구독자분들이 뭐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참고차 영상을 보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주식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보고 사지 마세요. 시가총액 보고만 사지 마세요. 뭐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비싼지 안 비싼지 정도는 어느 정도 본인이 판단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아니면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비싸요. 막 퍼가 막 많이 높아.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퍼가 높다는 건 성장성이 높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난 지금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살 거야. 계속 사거나. 이런 식으로 펀더멘털을 확인을 하고 이 가치가 비싸다는 걸 알고 떨어질 줄 알고 사는 거랑 그냥 가격만 보고 주변의 말만 듣고 아니면 차트 보고 이 정도다 하면 떨어지면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철학이 있고 가치 평가를 하고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요. 1차 지하 1층, 2층, 3층이 와도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더 생기거든요. 근데 차트 보고 사신 분들은 지하 1층, 2층까지 버틸 수 있어요. 3층 가잖아요. 못 버팁니다,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기업을 모르니까. 시가총액이 비싼지 안 비싼지도 모르니까. 주식 가격만 봐서요. 난 애초에 차트 보고 샀으니까 이게 본인의 원칙대로 차트가 깨지기 시작하면 몸둘 바를 못 씁니다. 신기한 게 지하 3층 가서 팔면 그때 다시 올라와요. 참 신기해요, 주식이. 그죠? 그분들한테는 신기한 거예요. 근데 투자 철학 있으신 분들은 계속 사오셨던 분들은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 올라오면 싸게 사길 잘했네 하고 지하 2층에서도 또 사죠. 그죠? 지하 1층 가서 지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계속 사고 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 내가 원하는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식을 계속 모으고 들고 가시다가 내가 원하는 시즌이 와서 산업이 화랑을 보이고 주식 가격이 돌아오고 그 산업군이 엄청 이제 포텐이 터졌을 때 그때는 이제 팔고 나오는 여유를 챙기실 수 있는 그게 이제 다 철학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영상을 오늘 찍는 거는 참 투자 철학에 관해서 저보다 선배님들 워낙 잘하시는 선배님들 지금 많으실 거예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한올 10년 가지고 계신다는 분들도 제가 댓글에서 뵌 것 같고요. 저보다 선배님들 투자 경험 많으신 분들 많으실 거고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도 많으실 건데 제가 뭐 감히 뭐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자로는 뭐 이렇게 주식 투자를 나름 철학적으로 하려고 제 철학을 가지고 뭐 제 철학이 정답이라는 건 얘기를 못 합니다. 저도 제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제가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지 이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철학 어떻게 해서든 철학 하는 게 좀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자기만의 철학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나는 차트가 철학이야. 이건 아니에요. 차트가 철학이 될 수는 없어요. 차트가 철학이 되려면 철학이라는 거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거야 되거든요. 근데 차트는 계속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계속 흔들린다는 얘기. 차트가 철학이란 나는 차트 보고 투자하는 게 철학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본인만의 이제 딱 흔들리지 않는 뭔가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뭐 혹자는 그러세요. 손절 라인. 난 손절 라인은 꼭 지켜. 물론 그것도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승장 하락장일 때 너무 달라서 그렇죠. 예를 들면 상승장일 때는 뭐 손절 라인 좀만 잡고 팔고 또 다시 다른 거 사도 막 다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내 철학은 맞아 하면서 이거대로 밀고 간다 하는데 하락장에서의 손절 라인은 계속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땐 또 흔들려요. 그 철학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나는 흔들리지 않을 만한 나만의 철학이 있다라고 투자 철학을 딱 잡고 가셔야
향후 20년, 30년 투자할 때 저희가 뭐 100세 시대 하니까 70년, 80년, 70살, 80살이 돼도 워렌 버핏 아저씨처럼, 찰리먼거 아저씨처럼 수익률이 엄청 높진 않겠지만 그때도 주식시장에서 떠나지 않고 돈이 돈을 불러와서 나의 노후를 더 즐겁게 해줄 실력을 갖게 되는 그 근본이 투자 철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인생을 다 살아본 건 아니지만 많은 책들을 봤을 때 투자 관련 서적들이나 전통적인 투자자분들의 그 조언들을 들었을 때 그렇게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성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철학을 좀 갖자. 그러니까 뭐 한올바이오 파마의 기술적 측면도 좋고 뭐 M&A가 언제 되느니, 뭐 그레이브스병이 언제 발표가 되느니, TED가 상업화를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기준은 투자 철학이다. 이 투자 철학이 없으면 그런 얘기 저런 얘기도 다 필요 없다. 왜냐면 아무리 좋은 회사 사봤자 뭐예요. 주가 보면 내 마음이 흔들려서 팔아버리는데 그거는 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혹여나 지나가면서 제 영상을 실수로 눌렀다가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투자 철학을,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요일이라서 그렇게 뭐 깊은 내용 딥하게 안 했고요. 내일부터 또 월요일 장이 개장이 되고 7월달은 또 휴일이 하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임시공휴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휴일이 하루도 없어서 그냥 쭉 꾸준히 이제 장이 열리고 할 것 같은데 일단은 7월달에는 7, 8월 제가 예상하고 있는 7, 8월달 중에 7월달이 왔습니다. 그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바토클리마 임상 관해 데이터가 또 이제 나올 것 같고 또 7월달이나 8월달쯤이면 그 중국 바토클리마 그 MG 신약 승인 결과가 NMPA를 통해 나올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사이트 들어가서 뭐 하루에 한 번씩은 보고 있는데 6월 말 7월 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길게는 8월까지도 봐요. 저는 뭐 8월 9월까지도 보고 뭐 아무튼 결과는 나올 거기 때문에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시간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보는 거고요. 신약 발표, 승인 발표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게 그렇게 큰 이슈들은 아니에요. 두 개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큰 이슈나, 제가 뭐 큰 이슈다 해봤자 주가에서 반응 안 할 수도 있고요. 뭐, 큰 이슈 아니다 해봤자 주가에서 엄청 반응할 수도 있고,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바토클리마 데이터가 뭐 엄청 드라마틱하게 막 3만원, 4만원, 5만원 다 쫓고 올라갈 정도로 드라마틱한 이슈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기다리고 있는 7월달, 8월달이 이제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을 꼭 세우시고 주변의 말에 좀 덜 흔들려 가시면서 뭐 주변의 말에 흔들린다 그러면 차라리 주가 차트보다는 사업보고서를 한번 더 읽으시고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더 보시고 지금 경쟁사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공부해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주저리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처럼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보다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뭐, 선배님이 하시는 좋은 말씀이시다 생각하고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되니까, 뭐가 맞는지 나도 찾아보자 하는 마음 한 번이라도 먹으시면 참 제 영상이 성공인 것 같고, 저보다 투자를 많이 하신 선배님들께서는,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면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뭐 조금 투자 철학이 좀 다르시더라도 자기만의 철학이 있다면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저의 내용을 하셔봤자 저는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남들이 맞다 틀리다에 흔들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뭐 참고해 주시고 여러모로 주말 동안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잘 다잡으시고 내일 평일도 또 맞이하시고 월급쟁이 분들은 꾸준히 아끼면서 커피값 뭐 아끼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열심히 꼭 투자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하는 장을 보며 평일에도 제가 이번 주는 좀 찍을 수 있으면 좀 더 찍어보려고 해요. 시간이 난다면. 아마 충분히 나는 날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더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이 영상은 좀 찍어서 말씀을 드려야 주주분들이 좋아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